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러시아 인민들과 함께할 것, 주민 대상 강연, 파병 정당성 확보, 시멘트부터 의약품까지 수혜의 지원 물자 빼돌린 북한 간부들, 중국산 오리털 패딩 북한 시장에서 인기리에 팔려, 북한 우크라 본격 교전 임박, 며칠 내 쿠르스크 진격, 북, 유엔에서 공개 처형 인정, 원칙은 비공개지만 예외도 있어.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인민들과 함께할 것, 주민 대상 강연, 파병 정당성 확보. 북한 당국이 지난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친선을 강조하는 사상 강연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직전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신의주시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 행위로 인해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격화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등 대미, 대남 적개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강연회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강연회의 강연자는 먼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가자지대의 일반 주민과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악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미국의 조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역시 초점을 대미 비난에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할 때까지 러시아 인민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미국의 책동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승리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자는 이 강연회에서 러시아인들을 위해 북한이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이후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강연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주민들 속에서 이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이 먹을 알이 더 많은 것 같다. 지금 기름이나 밀가루 같은 것도 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등 친러시아적 발언이 나왔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멘트부터 의약품까지 수혜의 지원 물자 빼돌린 북한 간부들. 북한 당국이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지역의 살림집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수해복구 지역에 물자 공급이 집중되면서 이를 빼돌리는 간부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시와 의주군 수해 복구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평안북도 당위원회 간부들의 주도로 공급 물자 횡령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건설 자재로 공급되는 시멘트, 목재, 철근, 타일, 조명 등을 조금씩 빼돌려 장마당에 파는 방법으로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최소 1,000위안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수해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식량, 건설자재, 의류,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모아 수해 지역에 보냈고 직장이나 기관 등 조직별로 수해 복구 명목의 비용을 걷어 부족한 자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지역에 새 살림집을 12월에 완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이 평안북도 복구 건설 현장에 집중됐고 복구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도당 간부들의 물자 횡령이 만연해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도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돌격대원들을 관리하는 간부들도 건설 물자를 빼돌리거나 심지어 돌격대에 지원되는 식량, 의류, 의약품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에는 부실한 식사와 공급품 부족에 불만을 갖고 있던 돌격대원들이 간부들의 횡령을 지적하면서 시비가 붙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돌격대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중앙당에 신소하면서 현재는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평안북도 보위국에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부들의 부정행위가 중앙당에 신소된
확보된 사실과 함께 간부들의 배임 횡령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살림집 완공 시점을 4달로 못 박아놓고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다그치고 있는 상태여서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열과 수사를 당장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면 그 영향으로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열이나 수사는 12월 완공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산 오리털 패딩 북한 시장에서 인기리에 팔려. 최근 북한 양강도 해산시 시장에서 밀무역으로 수입된 중국산 패딩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 장마당에 중국에서 밀무역으로 들어온 겨울 동복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여기 가공된 제품도 있지만 중국제 상품의 인기가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해산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패딩은 충전재가 오리털이라 북한에선 오리털 동복이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이 털 달린 모자가 있는 디자인이며 흰색, 검은색, 적색 등 색깔뿐만 아니라 아동부터 성인까지 입을 수 있을 만큼 사이즈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패딩의 가격은 최저 250위안에서 최고 2000위안으로 형성되어 있고 1000위안 이상 하는 제품은 개수가 많지 않고 주로 돈주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산시 시장의 대략적인 쌀값과 원 위안화 환율로 계산해 볼 때 250위안은 시장에서 70kg가량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고가의 패딩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에서 임가공된 패딩은 100위안에서 1000위안 사이로 중국산 제품에 비해 저렴하지만 질도 떨어지고 무거운 데다 디자인도 별로여서 수요가 적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의류를 들여오는 해산시의 40대 밀무역자는 올봄과 여름에 눅은 옷을 들여와 도매로 널어놨는데 재고가 많이 남아 이번엔 비싼 옷을 조금씩만 들여오자 했는데 잘 생각한 것 같다며 특히 대중상품이 아닌 특가라를 찾는 돈주들이 많은데 2000위안짜리 동복이 일주일도 안 돼서 제일 빨리 다 팔렸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비싼 겨울옷을 구매하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시장 상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 이름까지 언급해가며 디자인이나 소재 등을 꼼꼼하게 따져 구매한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젊은이들 대부분이 속눈썹이나 가발 등을 제작해본 돈을 모아서 옷을 싸 입는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사 입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좋은 상품을 찾아 중국산 기성 옷 인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의류업자들도 중국 쪽 무역업자들에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옷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실정으로 내년 설 전까지는 더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이 나올 것이라며 동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비싸고 좋은 상품이 장마당에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 우크라 본격 교전 임박, 며칠 내 쿠르스크 진격. 러시아의 공세 확대 계획에 따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 교전이 며칠 내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0일 미국 정보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대규모 병력의 진격이 며칠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명 이상 규모로 파악되는 북한군은 쿠르스크 서쪽 끝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군복과 기관총과 저격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등 장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부대에서 싸우며 장갑차 지원은 받지 않고 경보병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에서 포병 사격, 기본 보병 전술에 더해 참호전 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북한군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대우크라이나 공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 협상 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은 자국 군인에게 우크라이나로 더 들어가지 말고 국경에서 멈출 것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미국 관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 유엔에서 공개 처형 인정, 원칙은 비공개지만 예외도 있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극단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꼽히는 공개 처형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0일 최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절차에서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 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껏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 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는 5년 만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절차가 열렸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교정시설인 교화소 등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는다는 많은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